원자력 재료 연력학 1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체 거동입니다. The behavior of gases. 그리고 부제는 compressibility, fugacity, 그리고 activity입니다. activity 내용은 아마 오늘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compressibility하고 fugacity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를 주요한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거동을 난데없이 왜 그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셔야지 정상인데 나중에 이 논의가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주제였던 솔리드, 솔리드, 이퀄리브리아, 네, 이퀄리브리아 이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화학공학 하면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고체 시스템에서 상평 용도를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간접적인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 리뷰를 간단히 해보죠. 네,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등압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 예,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취한 값으로 구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스 오브 델지 S2L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DLS 값 구하고 델 H 값 구해서 델 H에서 TDLS 값 빼면은 그게 델지였죠. 그래서 물의 경우에 멜팅 포인트보다 낮으면은 델지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S에서 L로 가는 반응은 자발 반응이 아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온도가 Tm보다 높을 때는 델지 S2L 값이 네거티브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실측값에서부터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 함께 커버를 했었죠. 그러고 컨스턴트일 때 압력 변화에 의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 이 부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륨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압력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베이퍼 페이즈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스티프하다가 압력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완만해지고 뭐 이런 특성들이 이 관계식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배웠으면은 하이 몰라 볼륨 페이지의 경우에 이 압력이 증가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깁스프리 에너지가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조했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깁스프리 에너지 그래프는 우하향을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S가 그레디언트니까. 압력이 올라가면은 깁스프리 에너지는 우상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그레디언트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교과서 내용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페론 이퀘이션 소개했었죠?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그젬플로서 이 3D 다이어그램 with GTNP 코디네이트 이거 워터 페이지 다이그램 죄송합니다. H2O 페이지 다이그램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참 설명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검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제 영상에도 이제 그 요소요소에 그런 게 좀 숨어 있어요. 100분 동안 수업하다 보면은 어, 뇌의 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틀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좀 의문이 들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뭐 더 자세히 그 리사이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H2O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 식이 꽤 유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경우에 이 이쪽 그 Y축을 LNP에 대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LNP보다는 그냥 그 상용 로고를 써서 로그 P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요때 편한 이유를 알겠죠? DLNP 그러니까 이쪽을 LNP나 뭐 로그 P로 그려 놓으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그 커브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 DT
DLNP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가 델 H 오버 RT 스퀘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용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어떤 연력학적인 실험 연구 또 이제 실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들의 이제 실효를 모르죠. 안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관련 연구를 하시면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편리한 도구구나 아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깁스 페이지 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소개였고 제가 왜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죠. 바꿔 얘기하면 교과서에도 이게 Y는 써 있지 않아요. 깁스 페이지 룰이라는 거는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F 이퀄 MA를 발견했다든지 뭐 F는 G에 뭐 M1, M2, R 스퀘어를 발견했다든지 이런 법칙을 우리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숙한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냥 믿으시잖아. 아니, E는 MC 스퀘어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대답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유도 과정 막 들이대죠? 이렇게 유도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론도 이게 머스트면 이것도 머스트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왜 머스트인지는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깁스 페이지 룰은 현재까지는 이것이 발레를 찾지 못한 옳은 예이지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컨스티튜언트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면 시스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 결과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상이 한 개씩 더 증가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서는 이 에어리어에 다 싱글 페이지지 않습니까?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돼 있고 투 페이지가 있으려면 이렇게 라인 위로 올라가셔야 되고 트리플 포인트로 가야 세 페이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이게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들어오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씩 다 증가를 해서 면에는 두 개 페이지가 있게 되고요. 응? 라인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 페이지가 있게 되겠죠. 라인에는 세 개 페이지. 그러면 트리플 포인트에는 네 개 페이지가 있게 되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페이지 존마다 페이지가 두 개가 믹스처로 섞여 있어요. 바이너리 시스템은 보통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가 이 라인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페이지와 두 개 페이지가 만나니까 여기 네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통 네 개가 있지 않고 세 개가 있게 돼. 왜? 네 개의 페이지 중에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거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열심히 공부해보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라인에는 세 개의 페이지가 항상 있구나. 그러면 이제 트리플 포인트를 찾아야 거기에 아, 두 개의 페이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페이지로 바뀌는 그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신 건데 트리플 포인트는 잘 없어요. 네, 잘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 아까 지금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그 관련된 논의가 뭐 교과서나 어떤 논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미 아마 뭐 박사 다 되셔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가 계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깁스 페이지 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법칙의 예외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시스템에 컨스티튜언트가 하나 늘어서 유너리가 바이너리가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증가해서 에어리어에 두 개의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곧은 아니겠지만 이번 학기 말에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PVT relationships of gases. 자, 아이디얼이 없습니다.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에요, 이제. 자, PVT 뭐 징글징글합니다, PVT. 자, for all real gases, 아이디얼 가스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리얼 가스인 거죠. experimental observation has shown데, 자, 제가 이제 it can be shown데 싫어한다고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it can be shown데, 예, 이 비슷한 표현이죠. 예, has shown데, 예, 실험적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압력이 0으로 갈 때 PV 오버 RT가 1로 수렴하는 건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했어. 어디에서? 모든 리얼 가스에서. 굉장한 결과입니다. 그죠? 압력을 0으로 낮춰가니까 가스 종류하고 상관없고 PV는 RT로 간다 이거야. PV는 RT로. 같은 뜻이죠. 예. 로우 프레셔에서 PV 콜 RT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그거 우리가 실험적으로 거의 모든 가스에서 확인을 했어. 자, 아이디얼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거죠. 로우 프레셔에서는 모든 가스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얼 가스로를 따르는 기체를 우리가 이제 퍼펙트 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라고 여기다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 시작이 뭡니까? 호라이존탈 인플렉션입니다. 호라이존탈 인플렉션.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VP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볼륨 프레셔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압력을 프레셔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TCR일 때 온도가 TCR일 때 온도 TCR이 어디냐면 여기 요겁니다. 이 선. TCR 온도가 TCR일 때 그 PV의 관계선이 이렇게 요 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의 그래프입니다. 자, TCR일 때 이 호라이존탈 인플렉션이 있죠. 델 P 그러니까 압력을 어,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이 TCR일 때는 이제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이 크리티컬 템퍼러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 이 N 지점에서 0이 되게 되죠. 0이 되게 되는데 이 1개 미분값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2개 미분값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n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이 변곡점이 되는 이 호라이존탈 인플렉션 포인트.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 그 H2O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그건 저 트리플 포인트가 좀 다른 거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자, 어쨌든 크리티컬 포인트 어, 호라이전탈 인플렉션 요거 있는데 요 크리티컬 포인트의 이제 위아래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한지 한번 보죠. 먼저 여기 보시면은 지금 T1이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VP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으니까 PV 이퀄 RT가 이제 거의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은 온도가 높은 거죠. 제일 낮은 온도인 T8에서 한번 볼까요? T8에서 보면은 이 포인트 A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몰라 볼륨하고 프레셔만 나와 있지. 이 커브의 어떤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스템의 이 페이즈가 뭔지는 사실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봅시다. 이 B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몰라 볼륨이 증가를 하죠. 어떤 때?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이 떨어지면 약간 떨어졌는데 몰라 볼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뭐의 특성이에요? 기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는 A부터 이 B 지점까지는 퓨어 게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V 곡선만 봐도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B 지점이 되면은 여기는 뭔가요? 이 B 지점부터는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죠. 이 평평하다는 건 뭐냐면 압력 변화가 없어. 근데 몰라 볼륨이 계속 늘어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온도에서 상변이, 이 T8이라는 온도에서 상변이가 일어나서 시스템 압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체 압력이죠. 기체 압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몰라 볼륨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구간. 몰라 볼륨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구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 C 포인트에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액체 액상인 거거든요. 이게 고체면은 우리가 PV 그래프를 그리질 않죠. 이거 지금 유체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액체 특성은 뭡니까? 액체는 이 압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C 지점을 지난 다음에 이 이쪽에 있는 커브가 90도 각도로 위로 쭉 그대로 솟으면 뭐냐면 그게 바로 비압축성 유체의 특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완벽하게 90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올리면 어쨌든 몰라 볼륨이 줄긴 준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로 약간 이 뭐냐 근사할 수 있다는 거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PV 곡선의 이 기울기 변화만 봐도 여기 C 지점 지나서 뒤로 올라갈 때는 여기는 이미 액체가 됐는데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는 중이구나. C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이건 기화가 일어나서 압력 변화가 없는데 몰라 볼륨이 쭉 늘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B 지점을 지나니까 이제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몰라 볼륨 팽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얘 부피를 추가로 팽창을 시키려 그러면 압력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서서히 올라가. 이 온도는 고정시켜 놓고 압력을 서서히 올려가. 그럼 B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 액체하고 기체가 평형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압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뭐 아니면 시스템에서 에너지 빼내면 얘가 액화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프레셔 변화는 없고 몰라 볼륨만 줄어들어. 그래서 100%가 100% 액체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레셔가 이제 확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몰라 볼륨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B지점에서는 100% 가스가 이 그 가스 물질의 그 리퀴드 상하고 평형을 이루고, B에서 C에서는 이 상대적인 어떤 그 프로포션 비율이 바뀌는 거죠. 예, 예, 이 리퀴드하고 가스의 비율이 바뀌면서 몰라 볼륨이 바뀌는 거고, C에서는 100% 리퀴드인 거고, D에서도 이제 퓨어 리퀴드인데 뭐예요? 프레셔라이즈드 된 거지. 압력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뭐야? 굉장히 컴프레션이 거의 되지 않은 거지. 예. 자, 이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그런 변화를 온도를 올려가면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T8에서 T7, 6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TCR 온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T5였어야 되겠죠. 이 T5일 때 우리가 이 인플렉션 포인트를 찾았어. 그럼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은 거거든.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뭐다? 어버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것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 T4, T3, T2, T1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프에. 예. 그래서 no horizontal inflection can be f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PVT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사실상 복습을 해드렸고요. 네, 낮은 압력일 때는 굉장히 퍼펙트 가스스러운 그런 거동을 보인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체는 어떻게 거동을 할까요? PV 오버 RT가 1이어야 아이디얼 가스인데 이게 1이 아니고 뭔가 something else. 네. 그 something else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compressibility 팩터로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1이 아니면 주로 1보다 조금 작은 값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1보다 조금 작은 값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구해보면은 뭐 1보다 큰 값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나요? 네, 이, 이 섭씨 0도에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온도를 TR로, Reduced Temperature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T를 TCR로 나눈 게 이제 이 TR인 거죠. Reduced Temperature. 여기 캐피탈로 썼으니까 여기도 캐피탈로 쓸까요? 자, 이렇게 바꿔서 그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Compressibility Factor Z 값이 1.0에서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What is the 이 G value for perfect gas 이거 뭐 1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실험적으로는 1이지 않죠. 1이지 않고 실험적으로 알려진 게 Z는 M 곱하기 P 더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어, M을 상수로 놓으면은 이게 지금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P에 비례해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직선으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프레셔가 ATM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10ATM 밑에서만 이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10ATM은 여기가 100이니까 이걸 10분의 1로 나누면 요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뭡니까? 지금 이 MP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여기가 직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빨간색 선, 지우고 얘기할까요? 이 빨간색 선에서 이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대다수가 아닌 기체도 있어요. 예,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컴패서빌리티가 이 1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뭐랄까, 이니셜하게, 그죠? 초기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많은 기체들이.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MP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ATM 밑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그 기울기인 M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이 0보다 작죠? 네, 많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압력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Z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요거를 10ATM이라고만 주어져 있고 PR에 대해서는 레인지로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기체별로 이 PR 값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같은 P10ATM에 대해서도 결국 이 PCR이 기체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 Z는 MP 플러스 1인데 어디에서 10ATM보다 낮은 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수식을 약간만 전개해 봐도 이 Z에다가 MP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요거를 전개를 해서 조금만 옮기면 이 P 곱하기 V 빼기 MRT는 RT다 이렇게 유도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MRT를 우리가 B'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ompressibility factor Z를 reduced pressure에 대해서 그리면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normalize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 포괄할 수 있는 범용의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체마다 이 PCR이나 TCR 값이 다를 건데 일률적으로 어떤 온도 압력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중구난방하게 나오게 되니까 통합된 논의를 개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트 프레셔, 리듀스트 템퍼러처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 다양한 공학 교과서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리듀스는 이제 감소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값으로 나눠줬다는 뜻으로 리듀스드를 붙여요. 그래서 리듀스드 에너지 이런 것도 아마 표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동력학적인 얘기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싱글 라인 포 이치 리듀스 템퍼러처. 편리하죠.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템퍼러처가 크리티컬 템퍼러처하고 같을 때는 이 맨 밑에 있는 G 그래프를 갖게 되고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1.1, 1.2, 1.5,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TR이 2.0의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TR이 증가를 했어. TR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G가 1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면 돼? 리미트 TR이 무한대로 갈 때 G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설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겠죠. 큰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TR이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온도가 TCR보다 뭐 2배 이상 그 높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TCR이라는 온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죠. 원자력에서는 뭐 잘 없고 어, 이제 슈퍼 크리티컬 어떤 플루이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원자로 냉각제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논의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하고 리얼 가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쉽습니다. 아이디얼 가스, 아이디어 가스가 됐네요. 아이디얼 가스는 볼륨리스, 그러니까 부피가 없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륨 같은 노블 가스들, 이제 우리가 헬륨, 니온, 뭐 크립톤, 아르곤 빠졌나요? 네, 크립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나요? 제논이었나요? 제논이었나? 크립톤? 아니다. 라돈이었나? 네,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쪽은 거의 의미 없죠. 안 쓰니까 실제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헬륨, 네온은 원자력에서는 안 중요하고요. 헬륨하고 아르곤 가끔 실험에서 활용할 때 있고 크립톤은 이거 저기 피전 프로덕트에서 중요하죠. 중성자 많이 잡아먹어서 KR 86이었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뭐 아무튼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헬륨 생각하시면 되는데 헬륨이라고 해서 볼륨 리스하지는 않죠. 원자 번호가 낮으니까 볼륨이 좀 작긴 할 텐데 아마도 확신할 수는 없네요. 예. 근데 이 넌 인터랙팅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체외각 전자가 뭐 옥텟 룰을 만족을 해서 케미컬 인터랙션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블가스라고 부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넌 인터랙팅 조건은 꽤 잘 만족하지만 볼륨리스 조건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예. 어떤 정말 아이디얼 가스에 가까운 노블 가스라고 해도 자, 이 경우에 어쨌든 이 이론적인 아이디얼 가스는 어떻습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얘기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U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TP의 함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two independent variable로 픽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과감히 생략을 하고 그냥 T 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고 이 X는 그냥 아무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상수로 고정해 놓고 무슨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도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0이다라고 지금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entirely the translational energy of motion of constituent particle. 이게 성립이 되려 그러면 이 인터널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이려 그러면 이 인터널 에너지라는 것의 정체가 뭐여야 된다? 이 구성 입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만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이렇지 않죠. 자, 리얼가스 혹은 뭐 반데르발스 가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름만 보셔도 알겠죠? 가스 몰레큘들 사이에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포스를 고려해서 수식을 모디파이해서 표현한 거. 그게 이제 리얼 가스인 거죠. 그래서 피니트 볼륨 파티클, 그러니까 파티클이 뭐가 됐든 간에 부피를 좀 가지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urrounded by force field which cause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항상 거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몰레큘이 오면은 이렇게 거리 차이가 있어서 전자가 먼저 강한 인터랙션을 하고 이거 리펄시브잖아요, 리펄시브 폴스고. 이게 멀리서 보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시스템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어떤 전하대를 띄게 되는 거지. 예. 왜냐면 전자가 먼저 어프로치 하니까.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surrounded by force fiel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자 있으면 얘가 electrostatic force field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뭐 핵도 다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딱 이렇게 0인 어떤 원자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당구공 놀이를 하기 전에는 아무 인터랙션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 있고 얘네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필드를 무한대의 거리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인터랙션이 이제 시그니피컨트해지는 지점까지 몰레큘이 이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볼륨이라는 건 뭐예요? 입자가 이 포스필드를 써가지고 어떤 특정 영역 내에 다른 입자의 진입을 어렵게 막으면 그것이 어떤 유효한 볼륨으로 취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 그 칼날을 붕붕 휘두르고 있으면 그 칼날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칼날 안이 이제 부피가 되는 거지.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NRT, 죄송합니다. P 오버 RT가 되지 않고, 그죠? P 오버 RT가 되지 않고, 여기다 뭔가를 좀 더한 값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뭔가 더한 값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압력에 반대되는 개념이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1 오버 P에다 더했잖아. 네, 1 오버 P에다 더했으니까. 이 식이 이 앞에 있는 식하고 같습니까? 이것하고 같나요? 어떻게 되죠? 이거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V 빼기 MRT는 P 오버 RT가 되나요? V 빼기. 그러면 MRT 더하기 P 오버 RT? 네. MRT 더하기 P 오버 RT? 네. 그럼 이거 맞죠? 네. P분의 1 더하기 M은 RT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식을 사실 바꿔서 써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바꿔 써준 거예요. 자, 그렇고요. 이 부피가 만약 커지게 되면 이게 되게 커지게 되면은 이 n값은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은 이 압력이 되게 낮아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값을 인시그니피컨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이제 어떤 그 비리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부피가 되게 커져갖고 몰레큘 사이의 인터랙션이 엄청 없어지는 경우,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시스템에 포함된 몰레큘 숫자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이 몰레큘한테 할당된 부피가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걔네끼리의 인터랙션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하이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하이티니까 부피가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서멀 익스펜전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하이티는 이 몰레큘이 가진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 오브 모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얘가 너무 커져서 이것에 어소시에이트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하이티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분자가 운동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그러면은 이 얘네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한 영향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V, 로우 P,
하이 T 조건에서 인시그니피컨트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라지 V나 로우 P나 하이 T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겁니다. 이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V 프라임은 NV잖아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노테이션 제가 인트로덕션을 했었죠. 아마 두 강의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V가 그 N 오버 V 프라임 V 프라임 오버 N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그냥 이 식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n이 붙어야 되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v 프라임에서 nb를 빼죠. 여기는 vb고.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은 저렇게 그냥 수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 식을 이에펙 거랑 비교해 보면은 v 빼기 b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 옆에 있는 p까지 모디파이가 된 거지. p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지컬 미닝을 약간 여기다가 좀 부여를 해놨죠. P는 측정된 압력이고 A 오버 V 스퀘어는 코렉션 텀인데 이 파티클 사이의 그 인터랙션에 관련된 코렉션 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1 오버 B 스퀘어에 비례하도록 돼 있죠. 그 텀이. 그리고 V는 이제 측정된 볼륨이고 B는 코렉션 텀인데 이 파티클의 피니트 볼륨을 빼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 프레셔에는 이 프레셔를 더해준 걸로 지금 돼 있죠. 메저드 프레셔에 사실상 이 인터랙션 때문에 생긴 그 프레셔의 이제 모디파이된 값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어, A 오버 B 스퀘어 이렇게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값은 A가 항상 네거티브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왜 플러스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게 좀 잘못된 건지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느낌은 어때요? 유효 압력은 증가하고 유효 부피는 감소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 RT가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뒤쪽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반데르발스 가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피니트 볼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R 반지름을 가지는 파티클 두 개가 충돌하는 케이스를 고려를 했을 때 요게 이렇게 지금 R 두 개를 더해서 ER인 스피어의 그 부피 그죠? ER인 스피어의 부피 이게 지금 ER인 스피어의 부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볼브 되는 파티클 두 개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피니트 볼륨은 파티클 볼륨의 4배를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도식적인 모델이죠. 스키마틱한 모델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고 인터널 프레셔 컨셉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이죠. 스프링으로 이 가스 몰레큘이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이런 도식을 세워놓고 여기가 이제 컨테이닝 월에서 이제 여기가 용기 벽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용기 벽에 충돌해가지고 모멘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월에 작용하는 프레셔 P가 되는 것인데 이 실제로는 이 몰레큘들끼리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프레셔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노테이션 사인 컨벤션은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롱 레인지 어트랙티브 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작용해? Operating between the gas particle. 얘네 이게 리펄시브 포스 가지고 여기에 충돌하는 게 더 강해지면은 뭐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 스프링이 세지면 뭡니까? 고체지 뭐. 이게 인터몰레큘러 반딩 같은 거잖아. 이게 극단적으로 세지면 이게 고체인데 그럼 고체면 여기 프레셔 빵 되죠. 이펙티브하게. 근데 얘네를 다 녹여가지고 이거 반딩 다 끊어주면 어떻게 돼? 그럼 프레셔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사인 컨벤션이 왜 플러스가 된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롱레인지 어트랙티브 폴스가 이 파티클들 사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이렇게 멀리도 작용을 해. 근데 오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링 몰레큘만 고려하는 약간 그런 모델링이 되는 건데 자, decrease the pressure exerted on the 여기도 decrease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P가 measured pressure니까 이 P가 이미 감소돼서 측정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체가 순수하게 작용해야 되는, 이게 만약에 이상 기체면 작용해야 되는 압력은 그것보다 높다는 거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인 컨벤션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처음 만든 사람이 이것만 유도한 게 아니라 이걸 유도해서 이거 갖고 뭘 했을 거야. 그러면서 가장 논리적이고 말이 되고 편리한 컨벤션을 줬을 겁니다.
아무튼 우린 내용만 이해하면 되니까. To a value less than that which would be exerted in the absence of the force. 그래서 이제 이 intermolecular force, 반데르발스 포스가 없을 때, 그때 이 작용하는 P 값이 더 클 건데 그게 감소를 했을 거니까 그걸 보정해 주려면 압력에다가 이만큼 더해줘야 된다 얘기인 거고. 자, 이 포스가 왜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왜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곽에 전자 이렇게 있고 얘네가 먼저 인터랙션해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것이 왜 하필이면은 밀도의 제곱. 이 밀도의 제곱을 이제 그 사실은 밀도라는 거는 그 m을 이제 v로 나눈 거기 때문에 질량에 관련된 양인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버 덴시티 관점에서 좀 어프로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볼륨에 얘들이 개수가 많으면 그거에 제곱에 이제 비례해서 제곱에 비례하는 건 뭘까요? 이건 아마 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델 마이너스 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구하려면은 이 두 개 차지 두 개 곱해지잖아.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 오버 b 스퀘어에 비례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렇게 모디파이를 하면은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뭐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그 파셜 프레셔 개념을 배우셔야 됩니다. 뭐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압인가? 분압. 파셜 프레셔. 자, 돌턴의 법칙이 있습니다. 돌턴의 이 분압 법칙, 돌턴 슬로우 오브 파셜 프레셔가 있습니다. 어떤 이 아이디얼 가스가 있고 아이디얼 가스들을 섞은 믹스처, 혼합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토탈 프레셔 P, 그 섞인 기체의 압력은 각각의 분압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심플하게 뭡니까? 캐피탈 P는 스몰 pi를 i부터 n까지 모든 기체에 대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고정된 볼륨 V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T고요. Na모를 어떤 그런 아이디얼 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프레셔 P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Na몰에다가 RT를 곱한 것을 토탈 볼륨인 V 프라임으로 나눠주게 되면 압력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다른 가스, 다른 아이디얼 가스 B를 더해요. 근데 걔는 이제 NB몰입니다. 그러면 PB는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여기 이제 PA가 되겠죠. PB는 NBRT 오버 V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탈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턴 법칙에 따라서 얘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NA 플러스 NB에다가 RT 오버 V 프라임을 곱해주면 토탈 프레셔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쉽죠? 빈 공간에다가 얘 하나 넣고 압력 재고 그 다음에 얘 추가하고 이만큼 추가한 다음에 압력 재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언제?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일 때.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유도된 식이 어떻습니까? PA를 갖다가 토탈 프레셔로 나누게 되면은 그죠? PA를 갖다 토탈 프레셔로 나누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몰수 B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걸 좀 우리가 XA로 썼는데 이게 만약에 고체 재료면 우리가 이걸 CA로 쓸 겁니다. 무슨 얘기야? 성분비라는 거지. 고체에서는 우리가 성분비라고 말하고 기체에서는 우리가 몰수비라고 뭐 몰비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 몰라 레이시오? 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쓰면 뭡니까? 이 A라는 기체의 분압, 파셜 프레셔는 토탈 프레셔에다가 그 몰수 B, 이거 XA, 이거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뭐 거의 산수 그 자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너 믹스처 오브 아이디얼 가스에서 이 파셜 프레셔 오브 컴포넌트 가스는 몰 프랙션에다가 토탈 프레셔를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쉬운 걸 도대체 왜 소개하십니까, 교수님? 이러실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없던 게 생겨난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때마다 강의 노트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파셜 프레셔가 저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뭔 얘기를 하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프레셔 디펜던시를 얘기를 합니다. 압력이 변할 때,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지, 컨스트 T에서.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엔탈피 얘기할 때도 했던 것 같고, 뭐, 엔트로피 때도 했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압력 변화에 의해서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가 상당히 작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약간 그 수식적으로 유도한 다음에, 그죠?
그래놓고서 왜 갑자기 프레셔를 다시 들고 와서 프레셔 디펜던시 오브 G at constant이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의문이 좀 드셔야 정상입니다. 자, 펀더멘탈 이퀘이션 다시 리콜링 합니다. 아, 지겹네요. 이제 외울 때도 됐죠.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입니다. 그죠? 자, 컨스트입니다. 얘 날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dg는 rt 오버 p dp가 되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쓴 거죠. 아이디얼 가스. 자, v 바꿨습니다. 왜 바꿔요? 여기가 dp니까 여기를 p로 바꿔줘야 돼서 이 v 있으면 적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p 오버 dp는 DLNP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RT, DLNP가 되고요.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압력 1에서 2로 변했을 때 그 압력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의 변화 델G는 RT, LN, P2 오버 P1이 된다. 자,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적분하고서 P1, P2 이렇게 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바로 이 결과 나옵니다. 네,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네,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이런 간편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러고서 난데없이 밑에 무슨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냐면은 as 깁스프리 energies do not have absolute values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교수님 그 너른스트 얘기 한참 하시고 제3법칙 얘기한 다음에 S0은 0으로 놓을 수 있고 뭐 maybe taken to 그죠? taken to be 0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엔트로피도 앱솔루트 밸류 구할 수 있고 H 값도 앱솔루트 밸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그죠? S 다를까? S는 인티그랄 t에 이거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은 일단 절대 용도로 갈 수도 없죠. 절대 용도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올라가는 도중에 때때로 그 상변이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델H, 델S가 복병처럼 튀어나오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변이 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프 끊어지죠. 그 상에 대해서 그 존재하는 온도 범위에서밖에 못 재죠. 압력 변화 해가면서 이걸 약간씩 익스텐션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실험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템퍼러처나 프레셔라는 스케일을 발명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를 0부터 무한대까지 쓰면은 우리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시스템 준비해가지고 측정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잖아. 여기에 이렇게 트렁케이트 되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온도 압력 범위가 있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물질마다 다 다르지. 시스템마다 다 다르고. 자, 여러분 이론을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현실 네이처와 이론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징글징글하게 얘기했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걸 배우는 게 연력학 내용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실용적으로는 앱솔루트 밸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정해야 돼? 기준 정해야지, 기준. 넓은 운동장이 텅 빈는데 여기다가 군대를 정리를 시키려면 일단 한 명 세우고 기준을 시켜야죠. 그리고 간격을 정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by choosing an arbitrary reference state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스탠다드 스테이트. 표준 상태. 표준 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서부터의 차액으로 우리가 언제나 델지만을 논의하게 될 거야. 델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상변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믹싱해서 생기는 것도 있죠. 컴파운드 포메이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생길 수도 있고 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외우면 쉽네요.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뭐 상변이도 없고 뭐 섞이지도 않는데 온도가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압력이 바뀌니까 바뀌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지금 이 델지가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걸 수식을 볼 때마다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어디로 잡았을까요? 뭐 화학하는 사람들이 잡았겠네요. 그죠? 화학하는 사람들이 편한 대로 잡았겠지. 뭐가 제일 편해? 원몰 오브 퓨어 가스 1ATM 그 다음에 T는 뭐야? T 오브 인터레스트. 자, 얼마나 게으른지 알겠죠? 내가 이 저기 아니 누가 측정 다 해가지고 누가 테이블로 다 만들어줘? 타블레이션 해줘? 돈 안 주면 안 해주죠? 다 돈인데 인건비랑 실험비, 재료비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그 시스템에 어떤 온도일 때 그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온도 중심으로 갖다 내가 측정값의 차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떤 온도로 시스템 준비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CP 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걸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잡는다는 거야.
컨비니언트한 관심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일기압, 일몰의 퓨어가스. 일기압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실험실이 저기압이고 고기압이어서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겠지만 대충 일기압이다 이렇게 놓는 거지. 아시겠죠? 예. 프레셔 이펙트 작다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프리에너지 값, 일기압에서 관심 있는 온도에 그걸 우리가 이 G 이거 디그리라고 읽고 싶어지는데 이거를 뭐 제로나 낫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참 어렵습니다. 예, 기호 생긴 것만 보면 틀림없는 디그리인데. 예. 아무튼 예, 뭐 스탠다드 깁스 프레너지 오브 인터스트 템퍼러처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제가 G not T, G 제로 T 이렇게 읽으면 그건 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웹 검색을 제가 몇 시간을 했는지를 몰라요. 안 찾아져. 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미국 유학이나 포닥을 나가게 되시면은 요거 연력학 수업 시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아마 그냥 G of T, G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미국 교수님들은 다 알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걸 달리 써가지고 읽을 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깁스 에너지 오브 원몰 오브 가스 at any other pressure P. 자,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주어졌어요. 그 우리의 그 T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요거 그냥 더해주면 되죠? RT ln P2 오버 P1 더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뭘 고정했어? 압력을 일기압으로 고정했잖아. 그러면 P1이 어떻게 돼? 일기압이지. 그러면은 P2가 그냥 P가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일기압이 아닌 압력에서 관심 있는 온도에서 우리 프리에너지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프리에너지 값 더하기 RT LNP로 쉽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압력 변화에 따른 시스템 프리에너지 변화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압력 변화에 의한 깁스 프리에너지 변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퓨가시티 얘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퓨가시티 뜻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휘산도 이런 단어가 나올 건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죠. 그 여러분 그 이스케이핑 텐던시 기억나요? 이스케이핑 텐던시. 네. 이 이스케이핑 텐던시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퓨가시티라는 거. 퓨가시티는 말 그대로 없는 단어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뜻을 가져요. 그 자체로. 네, 퓨가시티가 뭐냐? uninvented function. 그러니까 발명한 우리가 만들어낸 함수인 거야. 왜? 우리 이거 P가 PV는 RT 아닌 거 알죠? 리얼 가스에서. 자, 이제 앞쪽에 볼까요? 앞쪽에 우리가 펀더멘탈 이퀘이션 한 다음에 뒤에 바로 뭘 했어? assuming ideal gas 했죠? 그래서 이 델지는 RT ln P2 over P1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리얼 가스에서도 저걸 적용하고 싶어. 근데 아이디얼 가스가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이걸 P로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P로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이 P를 뭔가로 바꿔 쓰자. 이 P를 뭔가로 바꿔 쓰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지킬 수 있다? 이 ln, 이 로그항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십이 이 로가리드믹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지킬 수 있는 가상의 함수 f를 생각해 보자. 그거를 퓨가시티라고 부르자. 이게 퓨가시티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invented function to replace the pressure for non-ideal gas. 이게 퓨가시티의 정체입니다. nothing else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 함수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마치 뭐였습니까?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었나요? 그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온 함수. 근데 그거가 의미가 뭐냐?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나중에 뭐 해석 찾아내잖아. 예? 뭐 확률 제곱하면 확률 분포다, 뭐 인텐시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 공학을 함에 있어서 혹은 자연과학을 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정의된 함수가 반드시 물리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모델링은 네이처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 자연이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퓨가시티는 퓨가시티예요. 퓨가시티는 자연에 없어요. 가상의 개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돕기 위한. 우리는 저 LN 함수를 꼭 지켜야 돼. 왜냐면 LN 함수를 지키면 나중에 익스포넨셜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걸 꼭 지킬 거니까 자, P를 뭘로 바꿀까? F로 바꾸면 저 LN 함수를 지킬 수 있다고 치자. 언제도 non 아이디얼 가스에서
G값이 1이 아니어도 지킬 수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order to maintain the linear relationship. 자,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몰라 깁스풀 에너지하고 logarithm of the function. 자, logarithm of pressure였는데 logarithm of fugacity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함수 fugacity가 되겠습니다. 이거 발명하신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MIT 교수였나 그래요. 물론 MIT에 자연과학대도 있을 거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연과학대도 있을 건데 뭐 MIT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그죠? 기술대학이잖아.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기술기관? 예, 번역이 되게 잘못돼 있죠. MIT 공과대학인데 공과 엔지니어링이어야지. 예, 자,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만든 거니까 뭐 좀 뻔하죠. 약간 공학적인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fining DG는 RT, DLNF. 자, 그러고 뭐라고 해야 돼? 아, 로우 프레셔에서는 프레셔가 0으로 갈 때는 당연히 퓨가시티와 프레셔의 레이시오가 1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넌 아이디얼 가스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G는 G0 더하기 RT 곱하기 LNP가 아니라 LNF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기했죠. 자, 넌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압력을 대체하는 개념, 퓨가시티.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로가리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G0 값이 앞에 페이지에 있는 이 G0 값하고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습니까? F가 1일 때 정의되어 있는 값이고 P가 1일 때 정의된 값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F가 1일 때 정의된 값이고 자, F는 심지어 단위도 없어요. 단위도. 내가 생각할 땐 이건 ATM 다녀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일로 가려면 이거 넌디멘저널 해야 되지 않나? 그럼 F랑 P랑 그 단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정확히는 단위의 차원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아무튼 F가 이럴 때 정의된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제로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시가 주어져 있어요. FP 값의 이 변화, 압력 변화에 따라서. 자, 프레셔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0기압에서 200기압까지 가네요. 예.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0기압일 때는 당연히 1이겠죠? 이거 1이어야 된다며. 예. 근데 프레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F 오버 P 값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퓨가시티 값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다 다시 올라가고. 아, 이거를 좀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퓨가시티가 압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감소만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런 거야.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단위 부피당 몰레큘 숫자가 늘어나서 얘네가 인터아토믹하게 어트랙티브 포스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줄어든다. 혹은 휘산도가 줄어든다. 퓨가시티가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면은 왜 이게 말이 안 돼? 압력이 여기를 지나서 턴오버를 하니까 갑자기 확산도가 올라가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건 잊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치우고 싶은데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더 이상 어떤 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과서의 예시로 FP 베리에이션이 질소 기체에 대해서 압력 변화에 따라 주어져 있는데 뭐 말이 좋아 질소지 이거 거의 에어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에어죠. 78% 엔트잖아. 네, 그죠? 자, 그렇습니다. 퓨가시티 헷갈리지 마십시오. 인벤티드 펑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